저라면 국내 주식 안 모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그런지 동의를 하실 겁니다. 삼성전자가 국내 주식의 대표격이니 삼성전자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겠지만 국내 다른 주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의미를 정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국내 주식을 아주 오랫동안 모아가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지 국내 주식을 절대 사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금 삼성전자가 오를 것 같다면 샀다가 수익을 내고 팔 겁니다. 오늘 영상은 평생 삼성전자를 적립식으로 모아야지 혹은 삼성전자를 조금씩 매달 자녀 계좌로 사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대한 반론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에 투자한다는 의미와 거의 비슷한 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코스피 전체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은 약 20%로 사실상 삼성전자는 코스피 지수와 거의 비슷한 움직임과 변동폭을 보인다고 보셔도 됩니다. 삼성전자에 투자한다는 것은 코스피에 투자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장기 투자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20년, 30년, 길게는 50년 보유할 또는 자녀에게 물려주기까지 할 자산을 한국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미국이나 글로벌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은 깊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전 비트코인에 대한 영상에서 잠시 언급을 하였지만 저는 투자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미래를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자산의 가격은 어느 정도 폰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때문에 투자에 참여하는 후발주자의 수가 점차 많아져야지만 자산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폰지 성격의 운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크게 보면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너진똥님의 영상에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 한 번쯤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이해도 쉽고 아주 재미있습니다. 자산을 투자하는데 참여하는 후발주자의 숫자가 점차 줄어드는 자산이라면 그 자산은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코인 공부를 하며 여러 가지 잡코인들의 사이클을 보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단계에서는 코인의 사용처가 많아지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차 이탈하기 시작하면 사용처가 줄어들면서 코인의 가치는 더 하락하게 됩니다. 여러 잡코인 프로젝트에서는 초기의 생태계에 참여한 사람들의 경우 큰 이득을 보고 늦게 참여할수록 점차 후발주자가 늘어나는데 한계가 생기며 이에 따라 기대이익이 줄어들고 리스크가 커지는 전형적인 폰지 성격을 보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기에 실제로 폰지 사기라고 불리지만 사실상 쇠락하는 국가의 법정 통화도 잡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기간이 수개월에서 수십 년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차트는 놀랍게도 한 국가의 법정 통화인 터키 리라화 차트입니다. 터키라서 그렇다고요. 브라질의 헤알화, 인도의 루피화, 멕시코의 페소, 심지어 영국의 파운드화와 일본 엔화까지 기축 동화인 달러 대비 장기적 가치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화는 다행히 아직 다른 국가에 비해 가치 하락이 비교적 덜한 편이지만 약 20년간 장기적 하락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원화의 위상이 올라가려면 이전 1900년도 후반처럼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원화의 사용 가치가 늘어나는 시기가 와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고 2050년엔 500만 명가량 줄어들며 2100년에는 총 인구가 1600만 정도밖에 안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그때가 되면 인구수 때문에 북한에 먹히진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 코스피에 장기 투자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코스피가 이런 상황이라면 코스피와 함께 가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삼성전자를 오래 모아간다면 점차 감소하는 대한민국 인구와 함께 자산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 사이에 다른 좋은 자산들은 수배 또는 수십 배가 더 오를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확률적으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가 밝겠습니까? 아니면 삼성전자의 미래가 밝겠습니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가 더 밝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도 매우 명확한 결론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 특히 초보,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는 안전하겠지 하면서 한 주씩 모아가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있으실 거라 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성전자를 적금과 연금에 투자하듯 안전하게 생각하며 모으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익숙한 것을 선호하고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편향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성전자에 익숙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매수를 거리낌 없이 합니다. 지금은 몰락한 핀란드의 노키아도 삼성전자와 비슷하게 핀란드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죠.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아르헨티나 기업의 비중이 더 크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합리적으로 옳은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우리는 이런 편향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세계 무대에서 가장 적절하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투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의 미래와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비중은 전 세계에서 1에서 3%밖에 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투자한다면 삼성전자는 포트폴리오의 3% 내외여야 합니다. 그것도 굳이 한국의 미래에 투자를 하겠다면요. 물론 한국의 잠재력을 보고 전 세계의 마켓 비중의 10% 이상으로 성장할 거라고 보는 사람이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요. 삼성전자는 이미 외국인 지분율이 50%이며 글로벌 기업이기에 한국 투자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국 기업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상장된 시장 자체가 코스피라는 전 세계 3% 내외의 작은 시장에 속합니다. 큰 물고기가 되려면 큰 물에서 놀아야 합니다. 아무리 삼성전자 가치가 올라가더라도 코스피 비중의 50%에서 70%가 되어서 한국의 증시를 통째로 견인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리스크나 수익률 모든 측면에서 삼성전자를 포함한 국내 주식을 장기적으로 능가할 투자 자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비트코인이 대표적이며 코인에 부정적이시라면 미국 주식도 많습니다. 익숙함의 편향에 속아 굳이 우리의 미래를 고작 시장의 3%라는 작은 울타리에 가둬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이며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지 오래되었습니다.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국가도 개인의 자산을 지켜주긴 어렵습니다. 글로벌하게 투자를 해야 하며 각자가 알아서 살아남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를 그동안 먹여 살린 엄청난 기업이지만 투자에 있어서 평생 삼성전자만 모아가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골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편하게 리스크 없이 한 종목만 모으기만 하면 되는 투자는 없거나 있더라도 수익률이 낮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글로벌 자산을 모니터링해야 하고 영어가 어려워도 번역해가며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야 합니다. 코인과 같은 새로운 자산을 공부하고 관점을 확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은 수십 년 정도의 초장기적 관점입니다. 투자를 해보신 분들의 대부분은 이렇게까지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수개월 또는 1, 2년 정도씩 보면 충분히 수익을 낼 기회가 국내 시장에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투자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주가의 흐름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큰 세력의 움직임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성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투자는 해야겠고 공부할 시간은 없고 열심히 들여다보기는 어렵고 해서 그냥 삼성전자나 모으면 안전하겠지 혹은 국내 고배당주만 모아가면 안정적인 연금처럼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특히 이 영상을 보시고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작해보았습니다. 초보라면 막막하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 채널을 통해서 함께 여러 자산에 관심을 가지며 토론하고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가져가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거꾸로 하는 투자였습니다.